딱 봐도 인기가 많았을 상입니다. 하연수 씨가. 연예계에서 대시를 꽤나 많이 받았죠? 저는 뭐, 한 대여섯 번. 대여섯 번이면 많은 건가요? 뭐 많죠. 웃지도 않은 곳이. 지금 직접적인 것만 세신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 이게 안 닿았을 그렇지. 수도 있잖아. 하연수 직접적인 괜찮네. 게 대여섯 번이면 많은 거예요. 그래. 주변에서 알아서 커트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맞아. 네. 그게 DM으로 연락이 오고 제 그림 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유일하게 답장을 한 거예요. 그림을 너무 팔고 싶은 거. 그래서 팔았어요? 아니요. 근데 그림이 그림 목적 작업실에 초대해달라. 그림을 실제로 작업실에. 보고 아,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약간 빠져나갈 여지가 있네. 있죠. 오늘 녹화 중에 그 이름 실명도 나왔어요. 자나가 아니면 먼저 말이죠. 고독자로 예능 찍먹 하던 이 돌연 은퇴설로 근황의 아이콘으로 등극했습니다. 가뿐 일본에서 연기자로 데뷔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다는 열독 크러쉬 하연수. 하연수 씨.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연수 씨가 3년 만에 한류 스타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라스 출연이 그 일본 진출 후에 첫 예능이신가 봐요. 아니 저는 뭐 무슨 특집인지도 처음에 모르고 이제 불러주신 거예요. 정말 저 한국에서 지금 활동을 안 하고 맞아요. 있는데 정말 비행기 타고 이제 라스 출연을 위해서 지금 와 있는데 라스 때문에 왔어요. 라스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지금 일본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야. 네. 아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일본에 미술 유학을 가려고 맞아요. 어쨌든 현지를 가서 알아봤는데 학비가 막 1억 5천 막 이상인 거예요. 일본 미술학교도 비싸. 네, 일본 일본 이제 비싸. 미술 사립 이런 학교가 너무 비싸서 급하게 이제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 배운 그래서 게 이제 도둑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군요. 그렇죠. 배운 게 도둑질 뿐이라.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저도 무서우니까 어느 정도 독학을 해보고 이게 가능해지면 가자라는 기준점을 세웠는데 한 3개월 이상 독학을 하니까 이제 조금씩 입이 트여가지고 이 정도면은 가서 부딪힐만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했죠. 도끼가 있으신가 봐요. 대단합니다. 오늘 출연하려고 일본 회사도 설득을 본인이 직접 하셨다고요? 설득했습니다. 예, 그럼요. 너무 이게 또 금액적인 이야기가 되지만 일본 회사에 한번 이렇게 통장 한번 갔다가 저한테 또 오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품이 많이 또 이게 드니까. 많이 드니까. 비행기 값, 뭐 이런 거 다 그럼요. 계산하면은 남는 게 없다. 예, 그렇죠. 이제 왜 가냐, 이거 뭐냐, 무슨 프로냐 해서 라디오 스타는 한국의 이제 장수 프로그램이고 정말 나가면은 화제가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알겠다. 그러면은 갔다 와라 해서 동행 없이 저 혼자 귀국을 아유. 오랜만에 또 그래요. 그럼 이제 한국 활동을 좀 복귀를 하시는 건가요? 시작. 회사 찾습니다. 그래요? 같이 연락 주십시오. 병행으로? 왔다 갔다. 왔다가 어떻게 배우계의 다나카 씨 같은 거예요? 그 이름은 조금 당황스럽네요. 허상이잖아. 다락가는 허상이잖아. 아니 근데 이제 그 병행을 하는 게 이제 네. 일본 활동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혀서 약간 저 여유도 있고 내가 이제 뭐 약간 시간 같은 거 컨트롤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좀 하고 그럼요. 아유, 저 근데 일본 갔다 오더니 너스레가 많이 늘었네. 이런 것도 하고. 나는 한 8586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8586이요? 8586이면 내 또래라고 생각했다. 뭐 약간 시간 같은 거 컨트롤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좀 하고. 그럼요. 저 안경 광고도 찍고 진짜 저 열심히 일본에서? 네,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뭐 고맙습니다 오늘. 그러면 거기 회사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뭐 기획사 들어가든 전혀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12월 1일부로 서류상 자유의 몸이 됐는데 얘기는 된 상태고 네 이제 한국 회사를 좀 알아봐도 괜찮겠냐라고 이제 말씀은 드린 상태죠. 아이고. 네, 잠깐 얘기 나눴는데도 연수 씨가 가기 전과 지금이 되게 뭔가 짱짱해져 있는. 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꼬부기 느낌인데 진짜 이제는 자라 느낌이 나네. 장수거북이. 옛날에는 꼬부기인데 약간 그 자라가 어떤 그 끈질김 이런 거에 예. 그 저기 그 능 상징이거든. 장수할 것 같아. 장수. 심지어 은퇴설에도 휘말리셨다고요. 예. 아니,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당분간 없을 예정이었으니까 그게 대학을 가던 다른 일을 하던 저는 원래 사실은 눈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지워버렸어요. 다, 근데 그게 너무 일이 커진 거예요. 하연수 은퇴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아닌데. 왜냐면 그래서- 전례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혼자 가볍게 지웠다가 갑자기 이제 발등에 불이 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하연수 치면 나오는 거야? 아니요, 안 나와요. 아직 그 복구를 안 시켰어요. 그렇구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프로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 진짜? 몰랐어. 그 생각 못했어요. 원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는 관종인데? 몇 개라도 더 해야지. 더 나와야 돼.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일하면 다시 이제 저기를 해야 되겠네. 맞아요. 복구하셔야 돼요. 네, 회사 구합니다. 한국 그러네. 회사 구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렇구나. 엄청 오겠는데. 하연수 씨가 이제 NHK 드라마에 어떻게 캐스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렇게 미팅 제안이 와서 정말 오디션도 아니었고 그냥 갔어요. 근데 이제 한국 역사책은 어떻게 뭐 다르냐 내용 물어보시고 너의 역사에 역사관은 어떠냐. 그래서 저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도 있고 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등등 너무 많은 이제 그쵸. 문제들이 얽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죠. 네네네. 거의 그냥 2시간 정도 그런 대화만 해서 무서웠거든요. 압박 면접처럼. 근데 이틀 뒤에 저로 결정이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국 입장에서 뭔가 이야기를 더 했는데 뭐지? 하면서 이제 약간 반신반의했지만 기뻤죠. 근데 그렇게 캐스팅한 거를 나중에 이유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처음에는 원래 대만 사람으로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쳐? 왜냐면 그게 안전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관동 대지진 때 그 조선인 학살 문제를 처음으로 인정한 드라마가? 드라마거든요. 그 드라마가? 의미 있는 이 드라마네. 사실이 방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일본은 연출 감독님이 3명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의 교환 학생으로 이렇게 일을 또 있었었구나. 하셨고 그 이해도가 영화 있네. 스텝으로 또 일을 하셔가지고 한국어를 되게 잘하시는데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더 더 넓었던 것 같아요. 사실 NHK 쪽에 일본인 시청자 일부 분들이 항의 전화를 했대요. 그래, 왜 한국 왜 사람이야? 한국인한테 맞아. 우리의 소중한 수신료로 그럴 수 있겠네. 저에 대한 그래서 이제 또 약간 조금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하고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그런 거여서 제 SNS 댓글도 이제 일본인 분들이 우리의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몰랐다 알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댓글에 나중에 또 반응이 바뀌었고. 네, 반응이 되게 또 있었고 한두 명이라도 더 제가 설득하고 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들이 이제 한국 분들도 불편해하시고 좀 질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시대적 배경이 뭐 그때쯤 되면 그래. 일제강점기이기도 하고 비춰지는 것들로만 봤을 때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조선인, 뭐 대만인, 중국인 원폭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 역할로 결국에 나온 거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고 할 수 있죠. 양쪽에서 거기 왜 출연했냐고 이렇게 네, 질타를 저는 받았군요. 엄청 많은 지탄을 받아서 그럴 수 있지. 왜 그 드라마 출연하냐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순실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 너무 이제 동지애가 왜 이렇게 진상해요? 그렇게 알아? 아니, 서울발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느껴지는 게 이제 타향살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니까 또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이심전심. 그랬또. 네. 한국에서는 이제 데뷔가 13년 차인데 일본에서는 데뷔 3년 차라 약간 중고 신인이어서 아주 고충이 좀 많다고요. 예. 이제 처음에는 적응이 너무 안 됐던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장을 가면은 무조건 카니발을 맞아. 타고 이동을 하는데 매니저가 오죠. 일본은 전철을 탑니다. 그래, 거기서 만나고 그러잖아. 저는 1년 동안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거의 전철로 현장에 그게 아무리 유명한 배우더라도 그런 거예요? 정말 유명해요. 근상 빼고는 근데 연수 씨는 마스크 하나만 껴도 그냥 다 가려질 것 같아서. 마스크 눈 구멍 뚫어서 하는 거. 모자 쓰면 괜찮죠. 그리고 이제 차도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가 뭐 촬영이 뭐 11시, 12시 뭐 막차가 끊겼을 때 끝나면은 이제 택시비를 지원을 해주십니다. 택시비 지원. 방송국에서 청구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 약간 이렇게 약간 보증 수표 쓰듯이
택시 기사님이 뭐 종이를 노란 종이를 하나 주셔요. 영수증같이 이제 끊어주는 거야. 그거를 하면 이제 자동으로 청구가 그렇게 또 되는구나. 전액을 다. 네, 택시비 전액 다. 다만 선배님 슬픈 게 뭐냐면 제 페이가 얼마일 것 같으십니까? 아 일본 출연료.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좀 높지 않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 개런티의 11분의 1을 받았습니다. 10분의 1도 아니고 11분의 1이었어요. 왜 그렇게? 공영방송이니까 국민의 혈세로 하다 보니까 출연료 자체가 낮고 그 방송에 얼마나 나왔는가에 대해서 출연료가 달라진 등급 같은 게 있구나.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때문에. 그래서 많이는 못 벌었구나. 하지만 이제 다른 걸로 벌었죠. 그치, 뭐, 안경 광고, 의류 광고. 어쨌든 광고 간에 주님들 감사합니다. CF 단가는 이제 한국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좀 덜 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뭐 많이 어쨌든. 하죠. 네. 아무래도 알려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국적의 한계도 있고 이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약간 들이받기식으로 정말 잡지 같은 거 촬영을 했는데 3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돈이 이게 개런티가. 이게 공이 2개 더 빠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놀랍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8개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 이대로 괜찮나? 이거 맞는 선택인가? 하는 차에 딱 그 타이밍에 이제 드라마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야, 너스레가 많이 들어. 네. 여유로워. 아유, 감사합니다. 출연료도 까고 말이야. 3년 전에 되게 다른 사람이 맞아. 정말요? 여유. 좋아, 근데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딱 봐도 인기가 많았을 상입니다. 하연수 씨가. 연예계에서 대시를 꽤나 많이 받았죠? 저는 뭐, 한 대여섯 번. 대여섯 번이면 뭐, 많은 건가요? 뭐 많죠. 웃지도 않은 곳이. 지금 직접적인 것만 세신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 이게 안 닿았을 그렇지. 수도 있잖아. 아, 직접적인 게 대여섯 번이면 많은 거예요. 그래. 주변에서 알아서 커트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맞아. 네. 그런 근데 거 대여섯 번 중에 그래도 내가 슬쩍 마음이 동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면 다 아니야? 그게 DM으로 연락이 오고 제 그림 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유일하게 답장을 한 거예요. 그림을 너무 팔고 싶으니까. 그래서 팔았어요? 아니요. 근데 그림이 그림 목적 작업실에 초대해달라. 그림을 실제로 작업실에. 보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약간 빠져나갈 여지가 있네. 있죠. 오늘 녹화 중에 그 이름 실명도 나왔어요. 자나가 아니면 단아까밖에 없는데. 아니면 단아까밖에 없어. 아니면 단아까밖에 없는데. 아니야. 근데 크러쉬 씨가 조금 느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 그쵸? 약간 지금 좀 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좁혀졌어요 제 머릿속에서. 좁혀놨는데 크러쉬랑 콜라보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 아니 지금 아니에요. 퀴즈?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사람들 중에 있는 것 같긴 해요. 느낌이 좀 오는 스타일을 얘기하면.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얘기 빨리 말하고 말어. 맞아. 미끄러우로 호박씨 까면서. 여기가 호박씨 까는 방송이에요. 곱게 까, 곱게 까. 그냥. 여기까지만 까는 걸로. 오케이. 하연수 씨 진짜 방송 재밌게 하네. 시청률 터지겠다 이거.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저한테 뭐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샵이 똑같은 샵인데 제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헤어 원장님이 오셔서 어머 연수야 누구누구라는 친구가 너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할수 있고. 알려줄 수 있니? 근데 샵에서 알려줘도 되긴. 메이크업을 옆에서 받고 있는데 이 사람 이거 원장님을 부리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저에게는 드니까 반감 근데 샀네. 심지어 저보다 어리니까 약간 이게 무슨 싹퉁 바가지가 없네 싶어서 직접 오라고 벌써 이렇게 팍 치면서. 직접 저기 말이야. 오라고 자신 안 있게. 오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또 있었고 이제 또 누구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뮤직비디오에 제가 출연을 했는데 꽤 유명하신 분이 저한테 엄청 아하. 이렇게 대시를 하시고. 하셨었어요. 너무 재밌다. 거의 지금 사냥꾼인데.
지금 두두두. 아니 연수 씨 그게 아니라 저기 한국 방송에 약간 좀 교착 상태에 있는 분들 일본 한 3년 갔다 오시면 연수 씨가 방송이 트이네. 일본에서 무슨 일이 낯가십니까? 이 판을 아주 가지고 노네. 이번 주 토크박스 1위. 정말 꿀로 재미네. 그래가지고 하현수 씨가 다시 1위에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